얼마 전에 KR10 스펙 관련 정보를 총정리해드렸죠. 이번엔 F100입니다. 렉스턴 풀체인지로 나오는 차라 그런지 KR10 못지않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차입니다. 이미 지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반응이 좋다는 걸 충분히 확인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더해서 이야기를 전개할 건데요. 카니발에만 있던 무언가가 렉스턴 풀체인지에도 추가될 예정이고, 일단 이런 것만 보면 고객 타깃층도 굉장히 넓어질 걸로 보여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 취재해서 정리해둔 렉스턴 풀체인지 관련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고요. 액티언 KR10 그리고 F100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일종의 제안서처럼 이야기를 전개해보려고 합니다. F100이 렉스턴 풀체인지로 출시될 거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F100은 코드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해온 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차체 크기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본 것보다 더 크게 나올 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거보다 정리되어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하고요. 이 소리는 기존에는 없던 허머랑 비슷한 분위기의 디자인 요소 같은 걸 유지하고 크기는 콘셉트카보다 더 크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기대되는 차인 건 분명하고요. 실내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없는데,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것도 물론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실내 시트 구성이 기존에는 없었던 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3+3 배열로 9인승 모델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는 모릅니다. 팰리세이더와 카니발의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출시될 KGM의 미니밴을 팀킬하게 될 수도 있겠죠. 미니밴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선택지로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니밴은 싫고 SUV가 좋은데 미니밴과 비슷한 혜택을 원하는 소비자도 분명 있긴 하니까요. 대시보드 디자인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앞으로 나올 차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아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대대적인 실내 디자인 변화가 KR10 때 한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리 버튼이 대거 부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은 BMW보다 낫다고 언급해드렸는데요. 렉스턴 풀체인지는 아무래도 KR10보다 차체가 더 크다 보니 최근에 토요타가 출시한 신형 랜드크루저의 실내와 비슷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 스타일이라던가 F100이라는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하니 실내도 이런 스타일로 가면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파워트레인은 친환경 중심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건 이 차가 출시되는 시기를 같이 봐야 하는데,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2026년 상반기까지도 밀려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출시되는 차라면 6기통 가솔린 모델도 바랄 수 있죠. 그런데 예상 출시 시기 정도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순수 전기 모델만 출시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KR10에 2.0 가솔린 엔진을 탑재할 거란 소리가 있잖아요.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만 나와주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꽤 괜찮을 것 같죠. 사실상 국산 대형 SUV 중에 대중 브랜드 차는 팰리세이드 말고는 없는 상태잖아요. 모하비는 디젤 단일 모델이라 단종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 와중에 신모델 계획도 딱히 없고요. 마침 팰리세이드도 각진 형태로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꽤 볼만한 대결이 펼쳐질 것 같다는 거죠. 마침 르노도 이 시기면 오로라2와 오로라3를 출시합니다. 여기에는 대형 SUV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한 번 대형 SUV 열풍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KGM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출시된 액티언이 반응을 보니까 KR10보다도 부담스러운 게 F100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자, 플래그십 모델은 뭔가요? 현대차로 치면 그랜저나 팰리세이드가 될 수 있고요. 제네시스는 G90, 기아는 K9, BMW는 7시리즈나 X7, 벤츠는 S클래스 같은 차들을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 조건으로는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비록 현대차도 잘 되길 원하지만 이걸 이룰 수 있다면 KGM도 괜찮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하고요. 충분 조건으로는 그 차가 제시하는 브랜드의 가치나 방향성이나 상품성이 기존의 현대기아차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 하고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여야 하면서 새로운 계획이나 비전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역할을 플래그십 모델이 하거든요.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에는 브랜드가 넣을 수 있는 모든 기교와 기술력과 철학이 담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도 올라가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다는 거죠. KGM 임직원 분들이 F100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가 맞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차를 내놔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 상대도 만만치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겁니다. 차의 위치나 크기만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 카니발, 모하비 이런 차들만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소렌토나 산타페 수요자들도 끌고 와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차가 한 번은 판매량이든 상품성이든 성공을 해야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이 비로소 세워지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소렌토나 산타페 수요까지 끌어올 생각으로 모든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좀 더 길게 보면 소렌토나 산타페급 차를 타던 사람들이 그 다음 차로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판매량 데이터가 말해주듯 소렌토라는 상대는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요. 팰리세이드도 풀체인지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평균 능력치를 생각한다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자체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란 거죠. 세 번째는 F100이 출시될 때쯤이면 KGM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놓인다는 것도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오래된 파워트레인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걸 장착하는 겁니다. 여기에 토레스부터 시작해서 액티언, 토레스 픽업 트럭, 그리고 KR10까지 이미 고객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차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수집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알면서 아닌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건 액티언까지만 허용되는 말이란 겁니다. 당장 코란도가 출시되면 성공 여부가 결정될 건데 코란도보다 더 중요한 게 렉스턴 풀체인지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KGM이라는 이름도 시장에서 충분히 정착을 한 뒤일 거고, 그동안 다른 경쟁사들은 노는 게 아니죠.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낼 거고,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노도 대형 SUV 시장에 참전할 겁니다. 진짜 좋게 해석하면 토레스와 액티언까지는 시장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 버튼이 없어지면 디자인은 깔끔해지지만 이게 없어지는 만큼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필요로 하는구나, 무언가를 없애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코란도부터 다시 물리 버튼을 부활시키겠다는 거고, 물론 이것도 일종의 피드백 반영 결과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겨났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 때문에 혹시나 해서 언급을 하자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연구원 중에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야, 어차피 물리 버튼 살아나면 디스플레이로 조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이걸 다 수정해야겠어? 괜히 더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말자고, 이런 건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당장 최근에 출시된 차들도 수정할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액티언도 보면 기껏 스티어링 휠에 물리 버튼을 추가하고 UI UX도 싹 다 바뀌었는데 액티브 배기 사운드는 켜져 있는지도 표시가 안 되고 디스플레이 반응은 너무 느려서 문제가 되잖아요. 가속 페달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견돼서 그걸 하나 해결해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나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평론을 하는 거지 연구원은 아니잖아요. 물론 출시 전에 자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무언가 수정해야 한다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테스트 단계에 있는 차가 아니라 완제품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거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테스터가 아니죠. 말 그대로 소비자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사야 하는 게 소비자인데 왜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소비자여야 하는 것이며 수천만 원을 주고 사놓고 업데이트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액티언까지는 통할 수 있어도 이후에 출시되는 차들부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물리 버튼이 생겨나면 만사 해결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란 거죠. 물리 버튼이 부활하기 전, 코란도가 출시되기 전까지 디스플레이 관련 문제가 완벽하게 잡혀야 하고 사용 편의성도 완벽해져서 기존 차주들이 불만이 사라진 상태에서 신차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결국 충성 고객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계속 비유해드렸지만 골목 식당으로 치면 2차 긴급 점검 이후로 마지막 방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100% 회사 역량으로 맛집이 되느냐 빌런 가게가 되느냐가 나뉘는 겁니다. KR10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 3번 이상은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어야 하면서 KR10부터 F100까지는 상품성이 회사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죠. 한 줄 평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결과가 나와줘야 할 때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